칩 컨텐츠 오피스로 있는 박예슬 목사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아, 오늘이 무슨 날이신지 아시나요? 오늘 무슨 날이죠? 빼빼로데이죠? 네, 빼빼로 받으셨습니까?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막 이렇게 빼빼로로 이제 사랑 고백을 한다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난주에 이제 빼빼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빼빼로 하나 때문에 빼빼로가 어마어마하게 팔려요. 그죠? 그리고 빼빼로라는 걸 통해서 어떤 그런 고백하는 문화나 선물하는 문화들이 막 생겨났어요. 그죠? 근데 아마 이 빼빼로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누군가 아이디어를 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낸 아이디어가 이제 한국과 이렇게 한국의 작은 지역에서 시작이 됐을 거고요. 그게 퍼져나갔을 건데 오늘 저희가 이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 책 한 권씩 다 받으셨죠? 오늘 이제 저희가 컬처 메이킹이라는 책을 같이 읽고 어떻게 저희가 IT나 또 컨텐츠를 IT를 통해서 컨텐츠를 유통을 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무브먼트를 일으키고 세상 문화를 변화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을 하게 될 거고요. 특별히 오늘 정말 이 분야에서 IT와 미디어 업계에서 정말 활동 열심히 하고 계시는 세 분의 또 CEO를 모시고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 나누겠습니다. 먼저 제가 여러분 같이 책 읽기 전에 저쇼이라는 책 읽기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고 같이 좀 책 읽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PPT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OECD 일주일 독서량 중에 한국이 꼴찌예요. 한국이 30개국 중에 책을 제일 안 읽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중요한데요. 한국 교인 중에 1년 동안 신앙서적을 한 권도 안 읽는 사람 61%랍니다. 그리고 여기 두 분 중에 한 분은 1년 동안 올 1년 동안 한 권도 안 읽으신 거예요. 옆에 분을 좀 보시고 난 읽었는데 하시고요. 그리고 왜 읽기 어려울까요? 여러분 보통 독서 모임들 많이 하시잖아요. 왜 읽기 힘들고 독서 모임들이 다 깨어지느냐면요. 읽어오는 숙제를 내면은 너무 힘들어서 또 내용이 어렵고 읽는데 집중이 안 되고 신앙서적들 꼭 읽어야 되는 신앙서적들 되게 재미없죠? 되게 재미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재단에서 이제 만든 게 오디오북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100여 권 정도 오디오북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느냐면요. 세계적인 신학자들의 굉장히 좋은 책만 엄선했어요. 그리고 오디오북으로 만들어서 무료로 저희가 북클럽을 만들게 되면 대여해 드립니다. 그래서 그냥 숙제가 없어요. 그냥 와서 마음 편하게 부담감 없이 또 읽은 척 하는 거 이런 거 안 하셔도 돼요. 오셔서 이제 책을 읽고 같이 또 오디오를 틀어서 같이 읽는 거예요. 예전에는 또 어떤 데들은 막 돌아가면서 읽으셨죠. 그러면은 되게 또 힘들잖아요. 집중도 안 되고. 근데 전문 성우들 통해서 저희가 한 100여 권 정도 뭐 존 스토트나 마틴 로이드 존스, 유진 피터슨, 팀 켈러 뭐 이런 정말 좋은 저자들의 책들을 오디오로 다 만들어 놨어요. 굉장히 비용도 많이 들었고 시간도 한 4년여에 걸쳐서 출판사들하고 협약을 다 맺어가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것들을 이제 전자도서관 이라이브러리 통해서 들을 수 있도록 또 북클럽에서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어요. 이따가 같이 읽으면서 한번 경험해보는 시간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전자도서관 이제 그 웹사이트 주소는 저숍이 이제 그냥 와거든요. 그냥 오면 된다는 거니까 jsukorea.org로 들어오시면은 저희가 이 내용들이 상세하게 돼 있고요. 여기서 이제 신청하시면은 이제 대여할 수 있습니다. 이따가 나가실 때 저희 스태프들이 그 책 안에 리플레이 있잖아요. 거기 신청서 있으니까 적으셔서 제출하시면 여러분 이메일로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면 무료로
오디오북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나가실 때 적으셔서 한 분 한 분도 빠짐없이 좀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오늘은 저희가 컬처 메이킹이라는 책 321페이지에서 325페이지 같이 좀 짧게, 뭐 되게 짧습니다. 짧게 읽고 그리고 이제 함께 나눌 건데요. 먼저 우리 함께 나와서 이제 우리 북토크 해주실 패널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와 주시죠. 나오실 때 한번 큰 박수로 한번 환영합시다. 자, 먼저 자기 소개만 하고 우리 책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소개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블루아크 대표 구준회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초대를 받은 이유는 또 오늘 약간 말씀드릴, 여러분 다 지금 핸드폰에 깔한 다운을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드라마 바이블을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 드라마 바이블에 대해서 더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 텐데, 어쨌든 이번에 또 이런 좋은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블루아크의 대표 구준회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홍소피아라고 하고요. 저는 지금 이제 IT 벤처 스타트업들을 컨설팅하면서 또 제 사업을 소피스티크라는 이커머스 사업과 또 진행 중인 또 IT 커머스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참석한 이유는 크리스찬으로서 또 글로벌 리더로서 어떻게 믿음을 제 일을 하면서 적용해 왔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과 나누자, 그런 생각을 갖고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남은 한 분, 한동훈 대표님은 지금 주차장에 왔다고 합니다. 이제 올라오고 계시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책 읽는 동안 아마 오실 것 같습니다. 우리 321페이지 중간부터 우리가 같이 읽으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간단하게 앞부분 썸머리를 간단하게 해드리면요. 이제 앤디 크라우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문화는 항상 작은 데서 시작한다. 그러니까 이제 어마어마하게 세상을 바꾼 그런 무브먼트나 문화들도 사실은 3명부터 시작했대요. 그리고 3명이 12명이 되고 12명이 120명이 되고 이런 그 고정적인 패러다임으로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IT나 문화를 통해서 또 미디어를 통해서 컨텐츠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자고 저희가 이 컨퍼런스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이 책을 통해서 저희가 한번 답을 한번 찾아보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현장에 계신 전문가들 이야기 나누면서 정말 우리가 그 작은 출발로 할 수 있을지 한번 그렇게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동훈 대표님 오셨는데 앞으로 나와주세요. 예, 늦으셨는데 우리 예, 저희 다 소개하고 노래도 한 곡씩 불렀는데. 네. 네,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마이크 컴팩트 한동원이라고 합니다. 늦게 와서 너무 죄송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 그러면은 321페이지 중간부터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냥 거기서 좀 틀어주시겠어요? (15장) 공동체. 최근 몇 년간 3명, 12명, 120명의 힘을 보여준 가장 단적인 예는 마이스페이스, 페이스북, 링크드인 같은 친목 네트워크 웹사이트다. 독자들이 이 책을 읽을 때쯤이면 이런 웹사이트가 더 늘어났을 것이다. 그중 맨 처음으로 널리 유명세를 탄 마이스페이스는 2006년에 루퍼트 머독의 뉴스 코퍼레이션에 인수되었고
2007년 현재 전 세계 2억 명의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다. 머독은 우리가 문화 창조자라는 표현을 생각할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종류의 사람이다. 그는 막대한 부와 권력의 소유자다. 하지만 머독이 마이페이스를 키운 것은 아니며 사실 그럴 수도 없다. 왜냐하면 마이스페이스는 서로 맞물려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 유기적으로 성장했기 때문이다. 수많은 사용자들을 감안한다면 역설적으로 마이스페이스는 작은 규모의 문화 창조 네트워크에 대한 생생한 예시다. 마이스페이스는 미국인에게 친구라는 단어가 갖는 기존의 빈약한 정의를 한계점까지 확장한다. 소프트웨어의 마법 덕분에 창시자인 톰은 모든 마이스페이스 사용자의 친구로 자동 등록된다. 또 마이스페이스 사용자들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무차별적인 친구 맺기로 유명하다. 가장 친한 친구들과 가족들에서부터 길거리에서 서로 지나친다 해도 알아보지 못할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마이스페이스의 이러한 친구 목록은 그들의 친목 네트워크를 측정하는 가장 광범위한 기준인 듯하다. 하지만 친구라는 정의가 이처럼 터무니없이 광범위함에도 불구하고 평균 친구 숫자는 68명에 불과하다. 이동성과 기술 시대에 모든 사람과 교제할 수 있는 관계가 급증하면서 마이스페이스 같은 사이트가 하나의 지구마을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사실 마이스페이스뿐 아니라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모든 공간이 작은 네트워크의 집합체, 즉 마을들의 지구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인류학자들은 우리가 본래 작은 집단을 지향하는 존재라고 생각한다. 인간이 본래 마을에서 활동하도록 계획되었다는 것이다. 그 마을은 넓은 대도시 한가운데 존재할 수도 있고 무수히 많은 다른 마을을 동시에 호스트하는 컴퓨터 서버에 존재할 수도 있다. 물론 예외도 있다. 예를 들면 글래드웰의 커넥터 같은 것이다. 커넥터는 다른 사람들의 평균을 웃도는 숫자로 관계를 유지하는 소수의 사람들을 말한다. 어떤 이들은 평생 아주 적은 수의 관계에만 충실하지만 본래 관계망을 끊임없이 확장하려는 성향을 지닌 이들도 있다. 마이스페이스의 평균 친구 숫자는 68명인데 3, 4명 정도의 친구만 유지하는 사용자도 많고 톰만이 누리는 자동 친구 맺기 혜택 없이 수백 명의 친구를 거느린 사용자도 꽤 많다. 심지어 친구가 수천 명 이상 되는 사람도 소수 있다. 하지만 몇 안 되는 이러한 마이스페이스의 유명인들조차 실제적인 친목 네트워크, 얼굴과 이름을 아는 사람들과 문화 창조 네트워크, 함께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은 많아야 100명대 정도일 것이다. 1990년대와 2000년대에 가장 많은 힙합 음반을 제작한 프로듀서 겸 래퍼 카니에 웨스트는 2006년 마이스페이스에 24,956명의 친구가 있었다. 하지만 그는 10년간 아티스트 59명의 앨범을 제작했다. 루퍼트 머독은 마이스페이스를 사들여 경제적 이득을 얻을 만한 문화 권력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 책이 출판된 후에도 같은 전망일지는 확실하지 않다. 하지만 머독의 3명, 12명, 120명 집단의 막대한 부와 창조성, 권력을 지닌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다 해도 그중 마이스페이스를 창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 그러한 종류의 문화 창조는 머독의 능력 밖의 문제였다. 그러나 톰 앤더슨과 크리스토퍼 드울프를 비롯한 몇몇 사람에게는 그럴 능력이 있었다. 3명 집단이 자신들의 12명과 120명 집단을 동원하여 스스로 문화를 창조하는 수백만 사용자들을 초대했다. 우리는 3대 12대 120의 비율에서 중요한 통찰을 얻을 수 있다. 모든 문화 혁신은 그 결과가 얼마나 멀리까지 미치든 간에 개인적인 관계와 개인적인 헌신에 기초한다는 것이다. 문화를 창조하기란 어렵다. 절대적으로 혹은 상대적으로 작은 집단의 헌신적인 투자 없이는 문화를 창조해낼 수 없다. 문화 창조에서 규모는 중요한 문제다. 사람들의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작은 규모의 집단만이 가능성의 지평선을 확실하게 움직이는 무언가를 창조하는 일에 지속적인 관심과 에너지와 인내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러한 재화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현재의 지평선을 최소한 잠시 동안이라도 중지시켜야 하는데 이러한 불가능성의 중지는 매우 지치고 부담스러운 일이다. 그러한 상태를 유지할 만큼 강력한 것은 공동체밖에 없다. 그 때문에 새로운 문화 재화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작은 집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집단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은 문화 창조에 관한 신비다. 물론 문화 재화를 전파하려면 수만 혹은 수백만의 사람들이 필요하다. 말콤 글래드웰의 책 티핑 포인트는 이러한 과정을 대중적으로 알리는 데 큰 몫을 했다. 이 책은 대규모 네트워크를 유지하면서 친구 선택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의 역할을 설명했다. 하지만 12장에서 살펴봤듯이 메이븐과 커넥터들은 문화 변화의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다. 어떤 문화 재화가 세상 문화, 세계적인 미디어 문화이든 도시 한 구역에서의 삶의 유형이든 간에 유입되고 또 어떤 문화 재화가 가능성의 지평선을 재형성하는 데 실패하는지에 관한 문제는 결국 난해한 수수께끼다. 하지만 아이팟, 고속도로, 오믈렛처럼 가장 영향력 있는 문화 재화도 3명, 12명,
120명의 집단에서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감이나 교만 혹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은총의 느낌만을 가지고 자신의 성공을 확신하며 부족한 시간과 재능을 투자했던 사람들이다. 모든 문화 제안은 소비자 마케팅의 마법과 아이팟을 만들어낸 활발한 기술력의 산물인가? 모든 문화 제안은 과연 의도적인 창조물인가? 물론 그렇지 않다. 역사에서 오믈렛의 기원을 찾기는 어렵지만 오믈렛은 중세 프랑스 시골에 부엌에서 천천히 그리고 유기적으로 발전했을 것이며 분명 회의나 마케팅 예산이나 종합적인 계획 없이 발전했을 것이다. 물론 오믈렛이 메이븐이나 커넥터, 별 수고 없이 달걀을 요리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 있다고 입소문을 낸 사람들이 없었다면 문화 재화로 널리 받아들여지지는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오믈렛의 초기 역사에는 부엌에 모여있는 몇몇 요리사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들은 아마 하인이나 농부였을 것이다. 그리고 12명가량의 얼리 어답터와 완벽한 모양의 팬을 만들어야 한다는 가머니설에 넘어간 대장장이가 한두 명 있었을 것이다. 또한 수년에 걸쳐 이를 전파하게 될 120명의 운 좋은 첫 고객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들이 달걀 요리의 지평선을 재형성하기로 처음부터 작정했던 것은 아니지만 결국은 그렇게 되었다. 아이팟과 마찬가지로 오믈렛은 3명에서 시작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책 뒷부분에 이어서 성경도 또 그렇다고 해요. 예수님도 3명의 제자 그리고 12명의 제자 또 오순절 성령 강림 때 120명의 초대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를 복음화시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성경의 예도 이렇게 뒤에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시간 되시면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렇게 어려운 책, 재미없는 책을 어떻게 읽을까? 근데 저희가 들으면서 눈으로 보니까 쏙쏙 들어오시죠. 그리고 또 같이 읽으니까 집중이 되잖아요. 그죠? 혼자는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그 같이 책을 읽는 한번 모임들을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읽으셨어요? 좀 어렵지 않으셨나요? 저는 사실 먼저 보내드렸는데요. 안 읽어보셨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책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문화 창조자가 되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소비자만 되지 말고 적극적으로 창조자가 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3명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3명의 창조성을 지닌 시도들을 통해서 거의 대부분의 무브먼트들은 일어났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좀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창조자들이 교회 안에서 좀 많이 일어났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 3분은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아까 우리 구준혜 대표님 얘기하셨는데 드라마 바이블 앱 저희가 이제 정말 무모하게 시작해서 지금 지난주 통계로 30만 명이 좀 다운받았습니다. 박수 안 쳐주시나요? 감사합니다. 우리 어떻게 근데 이 앱 만드는 것에 뛰어들게 되셨는지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잘못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그 드라마 바이블은 제가 처음부터 혼자 제작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 계시지만 그 한국의 문혜란 대표님의 이끄시는 GNM이라는 재단에서 지난 수년간 정말 좋은 뜻과 비전을 가지고 국내 우수한 배우 성우들 님이 또 재능을 컨트리뷰트 하셔서 정말 듣기 좋은 드라마틱한 바이블을 만드셨어요. 콘텐츠를 만드시고 금년 초에 이제 다른 어떤 또 업체가 이제 그 좋은 콘텐츠 만든 거를 다시 이렇게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쓸 수 있도록 모바일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앱으로 포장을 해서 런칭을 했는데 이제 제가 그 런칭 그 이벤트에 초대돼서 가게 됐고 거기서 이제 들어봤는데 본 순간 솔직히 제가 약간 앞불싸라는 느낌을 좀 받았었습니다. 왜냐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콘텐츠는 정말 명품 콘텐츠라고 생각했고 들을 때마다 너무 좋고 이게 이동할 때마다 언제든지 내가 어느 플레이스 장소에 상관없이 들을 수 있다는 자체가 좋았는데 그 포장이 좀 잘못되었더라고요. 너무 유저들이 쓰기 힘들고 어렵게 그리고 되게 문제가 많이 나올 수 있게 만들어져서 제가 이제 GNM 그 문 대표님한테 그때는 왜 이렇게 제가 직설적으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건 마치 명품 뭐 샤넬, 루비통의 그 옷을 그냥 신문지에 포장해가지고 그 파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떻게 다시 이거를 포장하는 일만 제가 한 겁니다. 그 콘텐츠는 G&M 재단에서 정말 정성을 들여서 우수하게 만들었고, 그거를 좀 더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또 그 가치를 발휘할 수 있게 저는 이제 새롭게 지난 한 3달 동안 다시 포장 작업만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면서 이게 처음에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뭐 소명이다 뭐 이걸 갖고 제가 한 거는 아니지만, 하면서 계속 하루하루가 다르게 이제 저한테 느낌이 온 거죠. 야, 이게 정말 앞으로 전 세계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들이 다 그리고 들을 매일매일 그 한 사람 한 사람한테 굉장히 큰 임팩이 가질 수 있는, 영향력을 갖고 있을 수 있는 그런 거를 내가 지금 만들고 있구나. 그게 근데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하루하루가 이제 프레셔와 압박감이 또 쌓이더라고요. 시간 안에 맞춰야 되고, 이게 모든 사람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되고, 또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이게 어떤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다 어쨌든 그걸 넘쳐서 런칭을 이제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보면은 내가 또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나의 커리어가 IT 쪽으로 온 게 있구나. 그러면서 제가 또 이거를 가장 많이 쓰는 사람이 지금 되었습니다. 항상 이동할 때는 꼭 듣고 있고, 저희 아내, 저희 가족이 이제 다 함께 듣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연치 않게 시작했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큰 지금 은혜가 됐고, 은혜로 다가온 굉장히 소중한 저한테는 프로젝트이고 경험이 되었습니다. 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10월 달에 저희가 앱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쓰기 쉬운 앱으로 만들어 주셨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예전에는 연세 드신 분들이 참 사용하기 힘드셔서 계속 전화가 오셨어요.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는데, 지금은 거의 안 오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너무 쓰기 쉽고 좋은 앱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근데 진짜 성경을 성경책으로 일독하는 거는 굉장히 힘든 일인데요. 이 드라마 바이블을 통하면 1년에 일독이 아니라 뭐 한 여러 번을 정말 아주 쉽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가 왔기 때문에 정말 꼭 여러분들 꼭 다운로드 받으셔서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또 큐티 같이 들어보시길 권합니다. 드라마 바이블이 총 몇 시간인지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한 몇 시간일까요? 맞추시는 분에게는 선물이 있습니다. 대략 70시간. 또 다른 분 없습니까? 예? 85시간. 정답입니다. 어디 보셨어요? 그러세요? 선물 드릴게요, 이따가. 85시간이니까 진짜 저희가 운전할 때만 계속 들어도, 운전 오래 하시는 분들은 계속 들을 수가 있어요. 저희는 이제 집에서 가족끼리 듣는데, 아이가 이제 지금 고등학생이에요. 고등학생, 중학생이고 뭐 이런데, 그 전에는 막 안 나오려고 그랬어요, 지방에서. 근데 이걸 하고부터는 야, 성경 읽자 하면서 나와서 듣고 본인 생각도 얘기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한번 가정에서도 한번 해보시고 또 교회에서도 한번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구정혜 대표님께서 이제 드라마 바이블 만드시면서 문화 창조자로서의 소명을 깨닫고, 이거를 그냥 이대로 내보내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소명감으로 시작하신 것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정말 창조자로서 가지는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명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 소피아 홍님께서는, 우리 소피아 홍 대표님은 그 IT 쪽이나 이제 벤처 쪽에 컨설팅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아마 우리 소피아 홍 소피를 제가 그러는데, 소피아 홍 대표님께서도 문화 창조자로서 어떤 소명을 가지고 계신지, 또 이어서 우리 한동훈 대표님은 여러분 청춘 페스티벌이라고 아시나요? 어마어마하게 하죠, 그죠? 그리고 원더우먼 페스티벌, 막 그 한강공원에 막 사람들이 막 꽉 차요. 이제 그런
엄청난 강연 문화를 일으킨 분이세요. 그래서 두 분 또 어떤 문화 창조자로서의 소명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이어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실 앞에 구진혜 대표님이 너무 좋은 예를 들으셔갖고 저도 사실 이제 빗대어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도 소명이라고 생각할 때 어떤 어마어마한 큰 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되게 개인적으로 로컬하게, 어떻게 보면 아까 책에 나온 것처럼 작게 생각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동기가 있죠. 어떤 아이템을 보고 이게 좀 더 편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생각이 들고, 그 생각을 내가 갖고 있는 탤런트와 어떤 생각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어떻게 이걸 바꿀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저 역시 되게 굉장히 작게 하루하루씩 생각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어떤 아이템이나 회사나 뭐 제 비즈니스를 볼 때 이거를 이렇게 돈을 벌어야지, 아니면 이걸 갖고 정말 많은 사람에게 임팩트 줘야지,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아까 사실 되게 키워드로 임팩트라는 단어, 되게 좋은 단어를 쓰셨는데, 내가 이 아이템을, 어떤 회사에 있으면 예를 들면 아이템이 있죠. 그러니까 이 아이템을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아이템으로 만들 수 있지? 그런 생각이 들 때, 혹은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좋은 임팩트를 가져갈 수 있지? 그래서 되게 저도 책에 나온 것처럼 당장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내가 보고 있는 이 프로젝트, 여기에 대한 임팩트를 생각하고 거기에 어떤 임팩트를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동기부여로 제가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큰 소명이나 어떤 꿈이라기보다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그게 무엇이지? 그게 되게 그때 당시는 작게 느껴지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이 작더라도 좋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으면 그런 소명 하나로 제가 시작을 하고, 한국에 있는 이제 스타트업들을 제가 컨설팅을 하고 있지만, 원래는 제가 그 일로 시작하진 않았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에 다른 큰 회사에 있어서 한국에 들어왔고, 저는 이제 한국의 미미박스라고 화장품 이커머스 회사를 소개를 받고, 사실은 거기서 제가 이제 일을 시작하면서 컨설턴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뭐 내가 앞으로 한국에서 뭐 IT 벤처들을 컨설팅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이런 소명을 가졌다기보다는 제가 한 회사에게 어떤 컨설팅을 하게 됐고, 그게 또 입소문으로 이렇게 타고 전달이 돼서 또 다른 회사를 소개받게 되고, 또 다른 회사를 소개받게 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한국에서는 그런 이제 벤처 컨설팅을 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된 거고, 저한테 또 좋은 계기가 와서 또 제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된 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도 어떻게 큰 어떤 소명을 가졌다기보다는 그때 저한테 주어진 그 일에 임팩트를 어떻게 가지면 될까라고 한 작은 생각으로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네, 작은 변화, 작은 임팩트에서부터 시작했다. 우리 한동훈 대표는 어떠신가요? 네, 저희 마이크 임팩트는 이런 이런 이야기를 통해 세상에 긍정적인 임팩트를 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이 세상을 바꾸는 이야기를 비전으로 해서 세상을 바꾸는 이야기를 발굴하고 만들고 전파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약간 이제 좋은 컨텐츠들이 굉장히 많지만, 이렇게 할아버지가 이렇게 손자한테 넌 뭐든지 할 수 있어라고 자존감을 또 세계관을 형성해 주는 말들이나, 이런 선배가 후배들한테 전해주는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가치 있는 컨텐츠라는 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한국 사회 보면은 이런 세대 간의 갈등 때문에 젊은 세대가 어른 세대 보면 뭐 꼰대라고 해서 안 들으려고 하고, 반대로 어른 세대는 젊은 세대 하는 거는 또 이제 이런 거는 안 들어도 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컨텐츠나 지혜나 이런 동기들이 좀 분절되어 있는 것들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런 문화들에서 강연에서 듣고, 또 모든 사람들이 또 강연자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문화를 만들면 이런 지식과 지혜들이 세상에 잘 소통해서, 이러면 지식과 지혜의 그런 민주화 또는 평등화 이런 길에서 조금 더 세상에 사회적 가치들이 많아지고, 이 사회적 선이 많아지고, 시행착오가 줄어들고 보다 더 좋은 곳으로 나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런 강연 문화를 좀 포커스로 해서 만들어오는 역할들이나 이제 업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소명에서 시작하신 거네요. 네. 예. 그럼 우리 책으로 한번 좀 돌아가 봤으면 좋겠는데요. 책에서는 3명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참 재미있는 건 세 분 다 스타트업 경험들이 다 있으신 분들이고, 굉장히 작은 데서부터 뭔가를 키워보신 분들인데, 한번 본인들 경험을 책에 비춰서 좀 한번 들어보고 싶거든요.
우리 구전 대표님부터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이 문화창조라는 게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요. 저는 조금 어떤 저희가 만든 하나의 제품이 실제로 모든 사람한테 영향력을 미쳐서 그 시대, 그 세대에 하나의 문화로서 뭐 자리 잡히는 그런 사례들은 또 많이 있고 그런 거를 노력을 하지만 저는 또 정말 제가 항상 고민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요 작은 저희 회사 안에서에서도 기업의 문화, 그 기업의 문화의 창조 그거를 어떻게 이끌어가는가, 굉장히 그걸 또 많이 고민을 합니다. 결국 그런 제품이 나와서 어떤 한 시대의 그 컬처 자체 문화가 되기 위해서는 이 안에서 이제 그걸 만들어내는 구성원의 그 안에 그 컬처가 중요한데요. 제가 갑자기 생각나서 저 아이가 한 명이 있어서 자나? 질문을 하고 싶은데 아니면 여러분 제가 한번 자요. 자는구나. 혹시 어벤져스 아나? 어벤져스? 파워레인저스 아지? 파워레인저스. 파워레인저. 여러분 어벤져스랑 파워레인저가 싸우면은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파워레인저 혹시 아시나요? 어벤져스는 다 아실 것 같고 파워레인저가 이길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 어벤져스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압도적으로 어벤져스가 지금 많습니다. 근데 저는 요 앞에 손을 드신 한 분 드셨는데 파워레인저가 저는 이길 거라는 솔직히 좀 확신이 있어요. 선물 드릴게요. 이건 정답이 아니고 왜 파워레인저스가 저는 이길 거라고 생각하냐면 근데 어벤져스는 저는 보면은 솔직히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막 와우 임프레시브가 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어벤져스는 각각은 굉장히 뛰어나요. 근데 저는 그들의 어떤 하나의 팀워크, 시너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각각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어벤져스 항상 4가 정확하게 나오는 친구들이에요. 근데 물론 일당 100을 하죠. 근데 파워레인저는요 살짝 어벤져스랑 1대1로 싸우면 제가 보기엔 100전 100패예요. 근데 그 파워레인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 친구들이 항상 지다가 힘을 합쳐요. 잘하시네요. 많이 보시나 봐요. 힘을 합쳐요. 힘을 합쳐서 갑자기 합체 로보트가 돼요. 그래서 한 명은 팔, 한 명은 발, 한 명은 몸 다 하나가 합쳐서 어마어마한 합체 로보트가 되는데 전 이 합체 로보트는 각각의 그 어벤져스를 저는 이길 거라는 저는 확신과 제 그 믿음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만큼 저는 팀워크 그게 중요한데 또 그 팀워크를 이루려면은 그 안에서의 가장 핵심은 결국은 그 사람들 간에 이제 그 어떻게 엮여 있는 그들만의 컬처예요. 문화. 그리고 절대 성공한 회사는 그 기업 확실한 문화가 있고 컬처가 있는 회사라고 보는데 이게 또 컬처가 나중에 집단이 여기 보면 3대 12대 120 룰이 있는데 12명만 돼도 그때 시작해도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면 이게 12명만 돼도요 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들만의 어떤 코어 카먼 공통점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걸 찾기가 벌써 12명만 돼도 힘들어요. 그러면 분명히 불만이 생기고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힘든 게 기업의 어떤 컬처를 만들려면 여기서 말한 책에서 말한 대로 처음에 시작하는 그 파운더들 근데 또 한 명은 힘들어요. 이 2명이든 3명이든 5명이지 저는 3명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거기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벌써 힘들다는 제 믿음이고 그러면 그 처음에 시작하는 그 3명 안에서의 그 서로 우리는 이런 컬처, 우리만의 독특한 방식, 대화 방식, 일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이게 뭉쳐져서 하나의
특성, 컬처 소위가 되면은 다음부터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들어오는 사람은 그 컬처에 맞는 사람이 아마 들어올 거고, 그러다 보면은 그 12명의 어떤 공통적인 카먼 센스, 이익, 생각이 같은 게 되면서 그 컬처가 자라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이제 파워레인저가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 부분을 찾으려고 노력하는데 또 생각만큼 쉽지가 않은 게 컬처 메이킹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시작해야지 저희가 만드는 제품이 실제로 어떤 컬처 자체가 되는데, 대부분 성공한 것들은 다 그렇게 했죠. 뭐 여기 나오는 페이스북도 그렇고, 특히 이제 구글도 그렇고, 그러니까 나중에 야 우리는 뭐 컬처 일단 막 모아놓고 사람 모아놓고 일단 하고 나중에 컬처 만들어, 그런 건 나중에 해. 그거는 저는 레코멘드 안 하고요. 그거는 핑계고요. 우리는 야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 우리는 뭐 시간이 없는데, 우리는 다 핑계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다 첫 한 명, 두 명, 세 명일 때 했고, 에어비앤비, 페이스북 다 작은 데서부터 또 시작한 사례고요. 저희는 아직 감히 제가 어떤 저희가 지금 이뤄낸 어떤 서비스, 제품, 문화가 어떤 하나의 컬처가 되었다고는 제가 아직은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아요. 그 정도는 안 될 것 같고, 그게 그러면 다시 저도 계속해서 늘 생각하는 게 내부 첫 3명 시작 때부터 12명이 갔을 때 120명으로 커졌을 때 이거를 제가 잘 만들고 있는가, 그게 만들어지면 언젠가는 그 회사는 그 만들어내는 그 제품 자체가 또 그 시대를 대표하는 하나의 문화로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저도 아직 그걸 못 만들어서 계속 노력 중에 있기 때문에 계속 도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저는 읽을 때 3명이 바깥의 문화를 바꾸는 것만 생각을 했었는데, 3명이 함께하는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것부터가 시작이다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커뮤니티 안에서부터 시작하는 거, 그게 먼저가 아닌가, 이런 중요한 얘기 해주셨네요. 우리 소피아 형님께서. 저는 두 번째 얘기해서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그 대표님이 너무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좀 더 쉬워졌는데, 이런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되게 좋은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사실 각자의 있는 그 자리에서 굉장히 사실 리더십 역할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 흔히 리더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뭐 대표님이 리더지, 아니면 뭐 대통령이 리더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사실은 퍼스널 리더십이라고 개인이 갖고 있는 리더십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단어에서 좀 이제 헷갈리는 부분이 많은데, 컬처 메이킹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이게 어려워요. 근데 컬처가 무엇인가? 컬처라고 얘기하면 흔히 사람들이 문화라고 생각하시고, 문화라고 또 생각하면 우리가 뭐 한국에서는 한복을 입는 게 한국 문화야, 이렇게들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쉽게 생각하려고 하면 문화라는 것은 그냥 behavior, 우리의 행동이거든요. 여태까지 만약에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일을 해, 한국에서는 이렇게 해 라는 게 한국의 문화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회사도 또 교회도 어떤 작은 커뮤니티도 금방 몇 명만 모이면 문화가 생겨요. 그러니까 문화라는 거는 그들이 생각하는 어떤 방법, 그 다음에 내가 그 생각에 따르는 행동, 그게 금방 세팅이 돼요. 2명만 있어도 문화가 생기죠. 3명만 있어도 생겨요. 그러면 리더는 무엇이냐면, 리더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대세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생각이 있는데, 이 생각을 밀고 들어가는 것은 문화를 바꾸는 거예요. 그게 컬처 메이킹이에요. 근데 사실 전략보다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그러니까 MBA를 공부해보면 가장 힘든 게 문화를 바꾸는 거예요. 왜냐하면 습관을 바꾸기가 쉽지 않거든요. 사람의 행동을 바꾸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문화를 바꾼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물이 이렇게 흐르면 반대 물고기가 한 물고기가 반대로 간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실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리더라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데, 이 책에 나오는 것처럼
이게 한 사람보다 세 사람이 시작하면 그게 슬슬 바뀔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겨요. 그리고 바뀌어요, 실제로. 그래서 왜 아이팟을 아까 책에서 예로 들었냐면 우리가 음악을 그 전까지는 CD로 듣고 그 전에는 카세트로 듣고 그런데 아이팟가 생긴 후 이게 디지털 MP3 포맷으로 생기고 음악 듣는 습관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문화가 생긴 거예요. 새로운 문화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하다가 새로운 습관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전파가 된 게.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문화 바꾸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냥 특성상. 왜냐하면 워낙 조화가 중요한 나라고 조화를 깬다는 것은 어른들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뭔가 다른 생각을 내비추거나 일단 뭐 어떤 큰 그룹에서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이 예를 들면 이제 여론의 힘들이 있잖아요. 여론을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 혼자 다른 생각을 한다는 거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는 위험하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리더십이고 그리고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용기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설득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세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세 사람이 생기면 사실 문화가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작게 시작한다는 뜻은 우리의 이제 교회에서도 우리의 있는 커뮤니티에서도 우리 가족에서도 이런 문화를 누군가가 시동을 걸어야 되고 그리고 그 시동에 걸린 그 차에 한두 사람만 더 타면 이게 이제 모멘텀이 시작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 과정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스타트업이라는 것은 엄청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큰 대기업들이 있죠. 그러면 작은 회사가 작은 힘으로 이렇게 시동을 걸고 거슬러 올라간다는 그 자체가 스타트업이고 그 스타트업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벤처 회사가 될 수도 있지만 사실 이 안에서도 가장 힘든 건 문화를 바꾸는 거, 생각하는 걸 바꾸는 거, 그렇기 때문에 행동하는 걸 바꾸는 거 이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예를 저 같은 경우 들자면 이제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 이야기인데 제가 이제 굉장히 어렸을 때 얘기 대학교를 졸업하고 제가 미국에서는 90년대에 이제 자랐는데 그때만 해도 동양인이 정치인이 되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너무 소수의 민족이기 때문에. 그런데 한국 사람이 정치로 나간다는 거는 더더욱이 어려웠어요. 워낙 이민자가 많은 사회였기 때문에 이민자들이 먹고 사는데 바빠서 정치까지 관심을 갖기가 너무 힘들었고 소수민족들이나 특히 한국인들이 정치인이 된다는 거는 생각지도 못하는 일 그리고 한다 해도 서포트가 너무 없는 일. 근데 이제 저희는 그때 당시에 저희에게 어떤 꿈이 있었고 언젠가는 정치인이 나가고 우리의 목소리도 정말 레프레젠테이티브 누군가가 우리를 대표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저와 뜻 맞는 두세 사람이 모여서 캠페인을 시작했어요. 출마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출마를 한다는 거는 그 당에 이제 표를 얻고 그 다음에 그 당에 이제 올라가서 또 제너럴 일렉션이 돼야 되는데 이 첫 단계가 가장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게 2005년이었거든요. 저희가 2005년에 처음으로 한국 사람을 처음으로 전국 미국에서 시장으로 내세울 수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21살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뜻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 캠페인 매니저를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시작했을 때는 정말 그 후보와 뜻 맞는 저 하나와 그 다음에 커넥션이 되게 많았던 또 하나의 어떤 이제 저랑 비슷한 동기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랑 굉장히 저희가 젊은 팀이었고 그때 당시에 그 후보가 출마했을 때가 아마 35 정도 됐었는데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두세 사람이 뜻을 모으고 정말 되게 작게 시작한 거잖아요. 세 사람이 생각을 모으고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그냥 전도하듯이 한 사람 한 사람한테 가서 그냥 한 사람한테 얘기하고 이 사람한테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하면서 사실은 그 출마를 할 수 있었고 결국은 이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grassroots organization이라고 하는데 그 자체가 스타트업이고 문화를 바꾸는 것.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리더십을 갖는 그 첫 번째 사람과 그 다음에 설득할 수 있는 그 두세 사람, 그 모멘텀을 그 다음부터 갖고 가는 것. 이런 생각들이 생각보다 여러분의 있는 그 자리에서 하셔야 되는 일이고 한국처럼 굉장히 조화를 강조하는 나라에서
새로운 생각을 갖고 이걸 한다는 것 어마어마한 용기가 필요하신데 되게 그런 일을 하실 때 용기를 가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특히 믿는 분이시라면 정말 하나님 안에서는 리더십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왔어요. 근데 그때마다 저 같은 경우는 성경에서 되게 많은 힘을 얻었고 용기를 얻을 필요가 있었고 뭐 모든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데 나 혼자서 예스 한다는 용기는 정말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컬처 메이킹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몫이 아닌가 싶어요. 네, 우리 한동원 대표님. 네. 네, 스타트업이나 제 회사를 한번 돌아보면 처음에 마이크임팩트 시작할 때 그 스타트업 하면은 뭐 개발자 모으고 마케터 모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경영학과니까 이런 관련된 사람 모을 거라고 많이들 생각하는데 저는 같이 처음 시작했던 친구가 아프리카 수단을 같이 갔던 4학년 여름방학 때 수단을 같이 가서 사하라 사막 이런데 막 뭐 이렇게 참외록 이렇게 들고 가서 막 읽으면서 막 같이 이렇게 꿈 이야기했던 그 친구들이 사실은 같이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게 딱 그 3명이었었어요. 근데 이 3명의 시작이 약간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처음 했을 때 그냥 우리가 이 비전을 가지고 이제 이 비전에 대한 설레임 가지고 이 어떤 그림인지 몰라도 서로 믿고 한번 가보자. 약간 이런 마음으로 좀 갈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처음에 3명은 약간 그런 거였고 이제 하다 보니까 저희 맥임팩트에 이렇게 막 직장으로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비전에 대해서 되게 공감하고 함께하고 싶고 또 이게 될 것 같다라고 이 비전에 대해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게 딱 한 12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 비전이 실현되지 않았지만 실현될 것 같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오고 함께하는 사람들 그런 게 한 12명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하다 보니까 저희가 꿈꿨던 비전이나 이런 모습들이 현실화되기 시작하고 이제 현재의 모습으로 바뀌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제가 명함에 보면은 약간 CEO라고도 써있긴 하지만 제 비주얼라이저라고 써있거든요. 비주얼라이저가 비전을 되게 생생하게 그려내는 사람, 좀 비전을 현실화하는 사람. 이 비전을 현실화하기 시작하고 12명이 그걸 만들기 시작하니까 이제 이거를 또 즐기거나 향유하고 또 이거에 대해서 문화하고 전파하고 이런 사람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게 아까 말씀하신 120명의 그 임계치가 되지 않나 싶긴 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3명, 12명, 120명을 되게 정확하게 눈으로 목도하고 또 경험했던 거여서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 보고 아, 이 경험했구나라고 명확하게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서 되게 신기한 건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좀 얘기 한번 드리면요. 저는 이제 직장 사역이나 캠퍼스 사역 좀 많이 했었는데요. 캠퍼스에서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국민대학교에 이제 박사과정 이제으로 이제 복학을 이제 하게 되는 그 직전에 막 성령님께서 굉장히 많이 기도를 준비를 시키셨거든요. 그래서 복학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같이 기도할 사람을 좀 찾아야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제 석사 과정 중에 한 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매였어요. 그래서 야,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데 우리 같이 기도할래? 그러니까 이제 좀 자매님이니까 좀 그러니까 자기 친구를 한 명 데리고 오겠다더라고요. 그 3명이서 이제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냥 왜 기도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일단 학교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자라고 하면서 3명이서 이제 기도를 시작했는데 점점 모이더니 한 12명 정도가 모였어요, 진짜. 정확하게 숫자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한 12명 정도 모였는데 12명 정도 모여서 예배하는데 굉장히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막 찬양만 시작하면 다 막 눈물바다가 되고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 12명이 거의 선교단체 리더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 뭘 시작하실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근데 이 12명이 이제 나중에 보니까 모두가 자기 과로 가서 이 기도 모임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23개 학과에 모두 기도 모임이 생겼어요. 그리고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기도만 한 게 아니라 자기 과를 위해서 섬기기 시작하더라고요. 뭐 MT에 따라가서 세족식을 하는 팀들도 있고 그다음에 뭐 선배들을 초청해서 이제 과를 위해서 멘토링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뭐 부활절 계란 정말 이제 다 과 친구들한테 나눠주는 애들도 학교 문화를 바꾸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3명이 기도했는데 학교 전체가 그렇게 되는 거 보면서 저는 이 책이 굉장히 공감하게 됐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의 직장이나 여러분의 속한 공동체에서 한번 이런 귀한 시작들 한번 해봤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마지막 질문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면 혹시 본인이 지금 속해서 활동하는 분야들이 이제 각각 있으시잖아요. 여기에서 좀 뭔가 이런 것들을 좀 해보고 싶은 뭐 꿈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의 소명이 될 수도 있고 우리 분야에 정말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앞으로 나 꼭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거는 우리 컬처 메이킹과 관련해서 한번 그런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한동훈 대표님부터 먼저 해주시겠어요? 네, 제가 맨 처음에 마이크임팩트 그 설립한 비전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Everyone a Storyteller, 모든 사람이 되게 스토리텔러가 되는 세상을 되게 꿈꾸거든요. 이제 그런 걸 꺼려하지 않고 이제 마음껏 공유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세상이 되는 것, 그리고 그게 사실은 이 청년층부터 시작하는 것,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나아가서 또 다른 한쪽에서는 그 청춘의 본질 회복, 그리고 청춘의 대안 마련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런 메시지들이 기본적으로 청년들을 향하다 보니까 청년들의 본질을 다시 일깨우고 그 청년이 청년답게 변하게 되면 이 나라가 또 이 세상이 정말로 더 활기찬 나라가 될 거라고, 활기찬 세상이 될 거라 믿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고 제 꿈도 이제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진짜 요즘 시대 청년들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많이 좀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소피아 어머님. 네, 저도 이제 한국에 산지 이제 벌써 한 4년 정도 돼 가는 것 같은데요. 제가 사실 이 사회에 한국에서 이제 바라는 점은 특히 이제 크리스천 커뮤니티에 제가 되게 많이 얘기를 하는 건데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사실 정말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많다고 해도 정말 믿음을 갖고 그다음 믿음을 가꾸고 정말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정말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사실 되게 소수예요, 생각보다. 그럼 소수라는 것은 즉 리더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수의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리더가 되는 거죠. 리더가 많이 외롭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내가 크리스천임을 사실 잃지 않고 또 이 믿음을 지켜가는 것,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저희가 이제 일을 할 때도 일과 우리가 일요일에 교회 다니는 게 굉장히 별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이렇게 믿음은 뭐 교회에서 하는 거, 그 다음에 월요일부터는 회사 가는 거. 이렇게 이제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을 회사 안에서도 실천할 수 있을까? 사실 매일매일 저희는 사람들과 부딪히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랙티브하게 얘기도 하고 소통을 하고 저 사람에게 진정하게 어떤 커넥션을 하고 이런 부분에서 되게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크리스천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리더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 역시 일을 할 때 그냥 이 당장의 일의 성과라기보다는 제가 사실 성과를 못 거두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그래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저한테 따로 찾아와서 나한테 이런 임팩트를 준 게 아직도 기억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보람을 많이 느끼고 내가 크리스천으로서 산다는 게 이 분야에서 내가 정말 홈런을 쳐야지 라는 어떤 동기보다는 내가 어떤 임팩트를 남기지 이 사람에게 내가 어떤 인상을 남기고 있지 이런 부분에서 생각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저 역시 잘하진 못하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 바라기로는 여러분들도 정말 믿음을 각자 자리에서 되게 지켜주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회사에서도 내가 하는 일에서 적용시켜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다면 그러면 우리 모두 사실 컨트롤 메이킹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을 커뮤니티 안에 저희가 했을 때 서로 격려를 해줘야 또 이 소수가 갖고 있는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격려받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다시 제 인생의 어떤 꿈과 비전을 세팅하려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요. 아직 확실하게 못 찾은 것 같아요.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약간 작은 바램, 좀 이 모든 여기 있는 특히 여러분한테 바라는 꿈 아니면 그 바램인 것 같은데요. 바램이 있는데 정말 그 드라마 바이블을 어떤 것이든 간에 그걸 자꾸 들으시면은 제 생각이 바뀝니다. 제가 최근에 그거를 굉장히 많이 느끼고요. 그리고 그 바뀐 생각으로 여러분 이제 혼자만 또 듣는 게 아니라 식탁으로 가서 식구들과 함께 들으면 저희가 보기에는 전체 가족이 바뀝니다.
그러면서 아마 새로운 그 가족의 컬처가 생길 거라는 이제 믿음이 있고요. 저 와이프한테 처음으로 칭찬 한번 받았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좀 본인이 자기가 유용한 걸 만들었다 해서 게임 개발자시거든요. 그래서 칭찬 받았는데 그것도 되게 저는 뿌듯하면서 같이 들으면서 좀 또 저희가 바뀌는 걸 제가 느끼기 때문에 여러분 꼭 그렇게 바뀌셨으면 좋겠고, 그게 이제 나가면 주위에 이웃까지 퍼지면은 그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저희가 해야 되고 나가야 되는 길이 아닌가. 그렇게 되면 정말 제가 이 프로젝트를 참여하게 된 정말 거기에 이제 소명을 진짜 느끼고 큰 은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전 대표님 이어서 저쇼 지금 커뮤니티 앱도 만들고 계시잖아요. 잠깐 좀 소개해 주시죠. 그래서 또 여기서 그치지 않고 또 그 이 은혜 받은 김에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또 내년에 상반기에 저희가 이제 지금 북클럽 여러분들이 좀 쉽게 또 모바일과 뭐 온라인을 통해서 쉽게 이제 북클럽 활동을 하시고 또 스스로 커뮤니티를 이렇게 올거나이즈 하실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그 네이버의 밴드 형식의 저스트 쇼업을 또 저희가 준비할 예정입니다. 또 내년 상반기에 한번 또 출시를 하고 한번 여러분께 인사 한번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끝으로 인사말 한 말씀만 나누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 한동원 대표님부터 이제 앞으로 이제 저는 이제 한동원 대표님 이제 하시는 활동들 보면서 너무 기대가 돼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어떻게 좀 지켜보고 우리가 성원하면 될지 한번 좀 인사 말씀 나눠주시고요. 우리 두 분도 좀 얘기해 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되게 짜릿짜릿한 순간들을 보면 자기가 꿈꿨던 순간들이나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상대방이 다른 사람이 즐기고 있는 거 보면 굉장히 짜릿짜릿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책에서 말하는 컬처 메이킹이나 문화 창조자가 느끼는 가장 큰 보상인 것 같다라는 생각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남이 좋다라는 거, 남이 즐겁다라는 거 따라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본인이 정말 이건 사회 유익하고 정말 이건 즐겁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고되고 힘들더라도 만들어서 누군가 즐기고 이제 행복해하고 또 엄청난 가치를 얻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 신의 감정, 이제 하늘의 감정을 한번 느끼는 거를 느꼈다고 얘기하고 싶고, 이제 여기 있는 분들도 오늘 또 이제 세션 올으니까 한번 그런 비전 같이 품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인사하는 줄 알고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살면서 되게 도움이 됐던 부분이, 제가 옛날에 이제 어렸을 때 들었던 설교인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그 종착역에 다다른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결정 하나하나 할 때마다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흔한 길을 걷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는 길이 굉장히 특별한 경우가 되게 많았고 다른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앞에 어떤 걸 보고 샘플이 되는 경우보다 약간 이제 이거를 파이어니어링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앞이 캄캄하고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되게 두려움이 많았고 또 되게 외로움도 많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에서 저에게 가장 큰 힘을 주고 또 저에게 격려가 됐던 부분은 되게 하나님 말씀에서 격려를 되게 많이 위로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직 이제 비전이 없다 해도 하나님과 동행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 대화를 하고 어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내가 기도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또 아뢰고 이러면서 그 동행 안에서 하나씩 새로운 기회들과 새로운 생각들과 계속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저 스스로도 이제 어떻게 한국까지 오게 되었고 또 이제 저한테 계속 주시는 기회들, 생각들, 또 제가 잘못 가더라도 새로운 생각들을 항상 저한테 주시는 거 보면 하나님이 저와 동행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구나. 이렇게 계속 내가 하루하루에 이렇게 한 발자국씩 앞서가면 그러면 중창역에 가는구나. 그런 부분에서 많이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그런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게 저는 마지막 인사말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이 책과 그리고 오늘 주제 중에 제가 느끼는 가장 또 중요한 핵심은 모든 건 이렇게 작은 데서 시작한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모든 게 이 세상이 결국은 변하고 또 이 체인지가 되려면은 나 또 우리 가족에서 모든 게 다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변화를 가지려면 내가 아무리 내 머리를 써갖고는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 같고 그 말씀을 그냥 처음에는 이해를 못해도 그냥 계속 듣고 틀고 또 듣고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훅 들어오는 게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 좀 그 그렇게 생활화되면은 또 이 모든 우리 지금 세상이 바뀔 거라는 좀 믿음이 생겼습니다. 네. 세상을 어떻게 바꿀 건가 이런 얘기로 시작했다가 결론이 너무 잘 내려진 것 같습니다. 나부터 바뀌어야 되고요. 세 명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세 명을 통해서 세상이 바뀌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 나와주신 세 분 위해서 우리 또 큰 박수로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은 뭐 저희가 좀 짧게 제가 뭐 간단하게 Theology of Work 프로젝트라는 거를 소개하는 시간 좀 가지고요. 이어서 이제 전생명 대표님 오셔서 데일리 드라마 바이블 소개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예. 제가 그 최근에 조사를 해봤는데요. 원래 한국이 직업 만족도가 꼴찌였거든요. 꼴찌였는데 OECD 중에서 꼴찌였는데 지금은 조금 더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아직은 꼴찌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현재는 직무 만족도가 69%인데 OECD 평균 81%에 비하면 엄청나게 낮죠. 그리고 이어서 이제 직무 스트레스는 87%인데요. 1위입니다. 직업 만족도는 조금 올라갔는데 직업 스트레스는 1위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한국에서 굉장히 좀 직업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있구나. 또 직무나 일에 대해서 좀 어려워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왜 그럴까를 좀 곰곰이 이렇게 여러 가지 리서치 통해서 보다 보니까 상당히 좀 직업 관에 대해서 좀 문제가 많다라는 것들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성경적인 많은 것들이 이제 소개되고 성경의 문화 또 이제 고대 기독교의 문화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오히려 일에 있어서는 아직도 상당히 좀 많이 못 미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유교적인 직업관이나 아니면 자본주의적인 직업관이 너무 강하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을 저희가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은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어쩌면은 두 막스가 있죠. 두 막스가 있는데 한 막스는 칼든 막스고요. 한 막스는 베바라는 막스. 배를 한번 봐라. 그래서 이제 막스 베버가 이제 저 책을 쓰게 된 출발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자본주의라는 게 제3세계에서는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왜 오직 근대 유럽에서만 꽃을 피웠을까? 이 퀘스천에서 저 책을 쓰게 됐거든요.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막스 베버의 결론은 이겁니다. 거기에는 청교도들이 가졌던 그런 일에 대한 소명의식이 기반으로 깔려있는 채로 자본주의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여기서 얘기하는 게 이제 결국 루터와 칼빈이 얘기했던 직업 소명설까지 가는데요. 이제 결국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성경으로 돌아갔더니 거기에는 모두가 다 제사장이래요. 그리고 모두가 다 성직이래요. 모든 직업이. 그리고 성경으로 돌아갔더니
정말 모든 일을 주께 하라고 하더라고요. 결론적으로는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니까 정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귀한데, 왜냐하면 근데 유교적인 직업관들은 어떤 차별이 있어요. 어떤 차별이 있나요? 산업공상 그런 차별들이 있죠. 관존민비 이 차별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직업의 귀천을 논하는 거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택시 운전을 해도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그러면 이제 성경을 배워야 되잖아요.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성경을 어떻게 공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일이라는 거를 제대로 배울 수 있을까를 이제 고민한 게 바로 디얼로지 오브 웍이라는 프로젝트입니다. 하나만, 디얼로지 오브 웍에 있는 하나의 개념만 좀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성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은 굉장히 좀 감동이 돼가지고요. 마태복음 25장 23절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여기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 아시죠? 달란트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그 종들을 칭찬하실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얘기하죠. 근데 여기서 잘하였도다라고 하는 게 굿이더라고요. 굉장히 심플하죠. 굿이에요, 굿. 그 다음에 착하고 웰던이고요. 그 다음에 충성된 faithful.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제 디올라지 오브 웍에서 이제 설명해 주기를, 잘하였도다라는 것은 결과를 낸 거를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결과도 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착하고 방법에 대한 거래요. 그 결과를 내는 데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faithful, 동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으로 이제 창세기 25장 23절을 이제 설명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많은 도움이 됐고요. 저는 일에 대해서 좀 많은 개념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실제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일을 하고 또 뭐 목회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말 결과 내기 쉽지 않지만 열심히 정말 땀 흘려서 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그 결과를 내는 데 있어서 그 과정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과정으로, 어떤 방법으로 그 일들을 해나가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동기, 내 마음속에 숨은 동기가 정말 그냥 먹고 사는 건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는 건지, 사람들을 섬기는 마음을 하는 건지 하는 그 동기도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좀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디올라지 오브 웍 이제 소개해 드릴게요. 이 디올라지 오브 웍.org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들어가시면은 아까 여기 무료입니다. 저희는 계속 무료만 지금 열심히, 드라마 바이블도 무료입니다. 북클럽도 무료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그 138명의 전문가들이 그 함께 이것을 연구했습니다. 성경을 연구해서 어떤 관점으로? 일의 관점으로, 일과 직업이라는 관점, 소명이라는 관점으로 성경 전체를 연구한 무료 온라인 주석이라고 보시면 성경 해석을 한 내용이고요. 여기는 여러분들 잘 아는 뭐 팀 켈러 목사님이라든지 또 이 분야에 정말 유명한 폴 스티븐슨 교수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참여하셔서 이런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내용들을 들어가 보시면은 이제 한번 보실까요? 웹사이트 한번 보시죠. 지금 처음 들어가시면은 영어로 돼 있는데요. 저기 위에 보면은 한국어로 바꿀 수 있습니다. 랭귀지 가면은 코리아로 바꾸시면은 이제 한국어가 뜹니다. 그래서 한국어로 저희가 작년 한 해 동안 이거 번역한다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많이 힘들었고요. 자, 그래서 핵심 주제로 가시면은, 저 맨 앞에 핵심 주제로 가시면은 저거는 아티클들입니다. 그래서 눌러주시면은 거기 여러 가지 뜨죠. 윤리, 소명, 뭐 금융, 공과부. 저리로 들어가시면은 정말 저분들이 정확하게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제 구성한 아티클들을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 가시면 성경 주석으로 가시면은
예, 성경 내용대로 순서대로 다 있습니다. 모든 성경들을 일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직업의 관점으로, 그리고 여러분의 현장의 관점으로 다 성경을 해석을 했고요. 실제로 예, 뭐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어떤 원리로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뭐 창조 명령을 내리실 때 그것들이 우리의 인간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상세한 설명들이 있습니다. 예, 일의 신학 이렇게 나오죠. 자,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찾아보고 싶다 할 때는요, 검색 누르시면 됩니다. 검색을 누르시면 저기 뭐 글을 바로 치셔도 되고요. 이제 검색 필터링이 이제 뜨는데요. 성경 주석을 누르시면 아까 말씀대로 성경 순서대로 쭉 뜨고요. 그다음 두 번째 미디어 형식은 이제 뭐 영상으로 돼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이나 영상은 아직 근데 번역이 좀 안 돼 있어 가지고요. 원어로 들으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셀렉트 태그를 보시면은 쭉 내려가 보시면 처음엔 영어인데요. 쭉 내려가면은 이제 한글로 돼 있죠. 한글로 돼 있어요. 저기서 이제 내가 가난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고 싶다. 가난 기억으로 쭉 올라가시면은 예, 처음에 있을 겁니다. 예, 맨 처음에. 예, 거기 가난. 예, 가난에 대해서 찾아보면은 예, 그리고 검색을 누르시면은 이게 이제 미국 서버라서 예, 조금 느립니다. 조금 느립니다. 예, 그러면 가난에 대한 성경 구절과 그리고 그 성경에 대한 해석들이 쭉 있습니다. 하나만 뭐 들어가 보시죠. 위에 예, 위쪽에 가시면은 예, 부는 하나님의 은혜 또는 축복. 느헤미야 가보시죠. 느헤미야 긍정적인 역할 모델. 예, 느헤미야서에 있는 그 가난에 대한 내용들을 나눈 내용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웹사이트는 굉장히 좀 유용하게 개발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정말 많은 전문가들이, CEO들과 신학자들이 함께 모여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일의 관점, 일이라는 그 하나의 관점으로 저렇게 체계적으로 만들어낸 사이트는 아마 유일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국어로 지금 번역이 됐고, 앞으로 이것들을 좀 함께 공부할 수 있는 뭐 가이드북이라든지 스터디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좀 평소에 고민되거나 성경에서 이럴 때는 어떻게 뭐 예를 들어 뭐 상하 관계, 부하 직원과의 관계 이런 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하면서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면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얼마 전에 상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아티클을 쓸 일이 있어서 보니까 그 아합 왕과 이제 그 신하와의 관계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바댜와의 관계. 오바댜가 아합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제 선지자들을 숨겨서 했던 그 구절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이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좀 궁금하거나 힘든 일이거나 좀 일의 현장에서 좀 필요한 것들 있을 때 많이 유용하게 사용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신호에 사역하시는 목사님 여기 계시는 분 있으신가요? 한 분 계시네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거 저희가 죄송한데요. 선물을 3분께만 딱 드리는데 저희가 이게 책으로 나왔어요. 책으로 나왔는데 아까 2분 있으시죠? 나와서 예, 2분과 저 뒤에 있는 신우의 목사님까지 해서 3분 제가 선물로 좀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네, 네, 저기 신우의 목사님, 네, 신우의 사역 잘 해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Theology of Work까지 설명 마치겠고요. 우리 전생명 선교사님 오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마치고 내려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잠시 그 쉬는 동안 한 5분 정도요. 그 박명록하고 저희가 그 설문조사를 좀 해야 되는데 안 하신 분들 많으시죠? 종이를 넘겨드릴 테니까요. 이것 좀 작성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 하신 분들